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안녕하세요, 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3대 방송사, 그야말로 공중파라고 불리는 SBS의 이승훈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새 뭐 3대라고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공중파 3사 그러면 MBC, KBS, SBS 이렇게 얘기를 작년이 3년째였던 것 같아. 이제는 3년이 끝나가는 지났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SBS가 그래도 3사 중에서는 가장 어떤 새로운 시도는 가장 많이 하지 않나요? 시도는 많이 하죠. 네. 근데 이 방송국에서는 네. PD님들한테 어떤 제약 조건 뭐 이런 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네. 자유로운 편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외부 활동이나 이런 네. 거에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 나오려고 그러면 네. 다른 회사 같으면 이제 밑분한테 보고 드리고 허락 받고 맞아요,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하자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야. KBS는 한 달에 3번까지인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나가면은 이제 기회는 2번 뭐 이렇게. 오늘 근데 왜 이승훈 PD님 오셨냐면요.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네. 한다면 대한민국 인물 브랜드 순위로 따지면 현재까지 2위를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1위가 손흥민, 2위가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 하면 잠깐. 그러면 특등 어떻게 해요? 특징이 누구예요? 우리 피땀 눈물. BTS? 자 지금 허준 씨께서는 저 BTS보다 손흥민이 위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내가 언제 브랜드 대상에서 올렸다니까. 백종원만도 못하다. 1위가 BTS랑 손흥민, 백종원만도 2위가 못하다. 백종원 이렇게 그냥 그 순위를 냈다니까. 좀 얘기했잖아 못하다고. 사랑합니다. 피땀 눈물 한번 외쳐줘. 피땀 눈물. 그렇지. 자, 오늘 왜 이승훈 PD님 모시냐면요. 네. 백종원 씨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있고 굉장히 잘 나가는 셰프이자 기업가이자 방송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롤모델로 삼는 게 바로 고든 램지다. 라고 추정을 할 뿐이죠. 추정을 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고든 램지하고 굉장히 평행 이론이 있어요.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같습니다. 친구예요. 1966년생이고 네. 생일도 불과 2달 차이도 안 나요. 네. 네, 굉장히 비슷하고 셰프이자 기업가이자 방송인인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다자녀로서 세금 혜택도 받고 계십니다. 백종원 씨가 새 3자녀를 네, 지금 네. 두고 있고요. 고든 램지가 5명을 자녀를 지금 두고 있어요. 마지막 아이는 2달 만에 인스타 팔로워가 9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고든 램지는 뭐 추정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6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미 2010년도쯤에 자산이 2천억이 넘어갔다 뭐 이런 연봉이 600억이면 한 3년 벌면 2천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년 쓰는 거죠. 아. 그 600억 벌어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3,400억은 쓰는 것 같아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 네. 세금도 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일단 더본을 일단 기업 가치로서 따지자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76억 매출, 영업이익은 101억 원. 그래서 좀 높게 잡았을 때 더본 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한 3천억 원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종원 씨가 76.69% 지분율. 그럼 나머지 23.31%는 누가? 이 관계자분들이나 또이 이렇게. 뭐 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사실 76%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기껏해야 한 35%뭐 이렇게 갖는다고 쳤을 때 보통 이제 76%.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을 이제 30%로 잡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제주도에 땅 사주고 호텔 지으시고 해서 아마도 자산으로 따지면은 최저 수백억 원에서 최고로 따지면은 1,000억 단위로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네. 고든 램지는 흑수저, 백종원은 금수저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뭘 받아서 이 재산을 이룩한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원조 쌈밥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빚을 많이 지셨죠. 네. 네, 가구 쪽 해가지고 빚을 그렇죠. 많이 지시고 그렇죠. 그걸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서 지금의 이 가치를 이룩하신 거니까. 한신포차가 성공의 시작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조 쌈밥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한밥이 시작이고 네. 성공의 시작은 98년도에 한식포차를 하신 걸로 제가 아마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 백종원이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 자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담도 굉장히 많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 고든 램지와 백종원 카드를 네. 하냐면 만약에 네. 고든 램지가 한국에서 네. 골목식당 데뷔를 했다면 네. 그리고 백종원이 키친 나이트메어로 데뷔를 했다면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거 상태에서 이것만 바꾸고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네. 피디 입장에서 과연 두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 이거는 국뽕이 아니라 질문하신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고든 램지는 우리나라 무조건 실패해. 근데 백종원은 외국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외국의 경연 프로들 있잖아요. 네.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거 네. 보면 이제 늘 독설과 독한 거 이런 게 나와야 보통 성공을 하는데 독하지 않아서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 백종원 씨가 가진 탁월한 컨설팅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너무 보는 맛이 있잖아요. 네. 굳이 말을 험하게 하지 않아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골목식당 같은 프로레스도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그러면 우리나라 미디어하고 잘 맞는 분인가요? 아니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잖아 보통. 겸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잖아. 겸손. 네. 겸손한 사람이 실력까지 더해졌다. 네. 사실 백종원 씨의 이제 성공의 가장 큰 시작이 되는 거는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이죠. MBC의 이제 마리텔인데 한 프로그램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MBC 화이팅! 최성호 사장님 스카웃. 저는 예의경과 전혀. 하지만 저는 저 SBS의 박정훈 사장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실력으로 따지면 과연 실력과 이 겸손함에서 겸손함을 빼고 실력으로 따지면 네. 고든 램지의 실력이 백종원 대표님보다 낮을 리가 없잖아요. 낮을 리가 없는데 네. 고든 램지는 무조건 실패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제일 큰 요인은 뭐냐면 고든 램지가 너무 잘났어. 예를 들면 고든 램지가 뭐 우리 동네 시장에 있는 무슨 뭐 한결의 백반집을 하고 있어. 네. 그런 셰프면은 실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파인다이닝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재수 없음이 있었거든. 파인다이닝 뭐야? 좋은 코스요. 저녁? 뭐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식당에서 코스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런 그 프랑스 식당에서 네, 나오는 코스 요리 같은 뭐 느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파인다이닝, 뭐 한식도 파인다이닝이 있습니다만 한정식집 비싼 네, 데 가는데. 네,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뿌리 깊은 재수 없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나 아니면 그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가지는 이미지가 약간 뭐 이게 이렇게 비쌀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맞아. 어. 한식당 가면 그냥 백반집에서 먹는 게 낫지. 국밥 먹는 게 낫지. 그렇지. 이제 평양냉면하고 파스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건데 평양냉면이 네. 13,000원 가기 시작하면 너무 비싸. 이게 이럴 일이야? 라고 하지만 파스타가 15,000원, 18,000원, 22,000원씩 받아도 아무도 그거 비싸다고 크게 불만까지 하지 않잖아요. 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무 비싸. 하지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평양냉면이 17,000원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냉면 그 음식에 들어가는 어떤 정성과 재료값과 이런 걸 생각할 때 딱히 스파게티가 평양냉면보다 저는 크게 비싸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가상각이 있는 거죠. 그런 파인다이닝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당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뿌리 깊은 재수없음이 있거든. 근데 딱 나와가지고 야 이거 무슨 연어가 팔딱팔딱 뛰겠네. 연어 눈깔이 땡글땡글 돌아가.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뭐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든 램지가 골목 식당을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키친 나이트메어에 백종원 씨가 데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했던 말이 그 고든 램지가 했던 말이 야 이 같은 걸 갖다 주는데 더 놀라운 너가 안 익었잖아.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방송에서 음식을 갖다 준 서버한테 그러니까 우리 백종원 씨가 이제 음식 갖다 줘요. 그래요. 교수는 앉아가지고 먹고선 재밌네 이러는데 이제 고든 램지는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통쾌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물론 통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으로 보자면 뭔가 그 물꼬를 터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슬램덩크에 보면은 이로써 변덕규는 선을 걷다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까지 선이 넓어진 거야.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그 선이 훨씬 아래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선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거를 어느 방송국에선가 세게 한번 나가주면 그래도 저거만큼만 안 나가면 괜찮잖아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심이라든지 이런 거 방송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도 있어요. 그 맨날 그 방송하면 뭐 저도 방송에서 애드립을 친 적은 있지만 양복 입는다. 양복을 입질 않아요. 그 가서 어색한 게 있어. 가면 이렇게 어색하게 혼나는 분위기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심의윤리위원회 분들이 앉아 계시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위원들이 위원분들이
네네. 그분들 앞에 가서 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19금님 노래를 트는 바람에 이제 19금 노래 10시 이후에만 틀게 되는데 10시 이후엔 19금을 틀어도 된다. 네. 그거를 이제 그 전에 트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무슨 그건 노래인데?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데 이게 자동차 광고 음악으로 쓰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광고 음악이니까 써도 되지 했는데 그 광고에 나간 부분은 19금 가사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거기서 제일 그 발끈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면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안 돼. 젖은 다음 그랬더니 나중에 감독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요. 그럴 뜻이 아니었겠지. 우리 PD가 그럴 뜻이 아니었겠지.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심의를 할 때도 뭐 권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벌점이 있어요. 권고를 받은 뭐 벌점 1점 이런 게 있어요. 그 15점 넘어가면 SBS가 사라지는 거야. SBS가 없어진다고? 그렇지. 그래? 그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또 재심사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3년에 한 번인지 4년에 한 번인지 재허가를 받아요. 네. 방송 면허 허가를, 네. 방송 면허제니까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심사를 해요. 네. 근데 벌점이 15점이 넘어가. SBS 이제 방송 그만하는 거야. 우와, 나 방송을 18년 했는데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뭘 하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벌점이 누적돼서 방송국 허가 자체가 날아가는군요. 문 닫는 거죠. 와, 놀랍다. 네, 그렇습니다. 고든램지가 들어오면 방송국 하나쯤은 금방 날리겠네. 모조리 편집이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든램지가 하는 걸 보면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욕. 네. 두 번째가 비하. 네. 세 번째가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동.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욕. 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예 나중에는 말도 안 해. 계속 욕만 해. fuck up, fuck up. 욕. 그리고 두 번째가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는 채식주의자인데 어떻게 이걸로 뭐 필라프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도 동물보호주의 협회 회원인데 사람들 동물 맛있게 먹기만 해. 동물을 넣어. 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송에 지금 다 걸리지. 다 걸리는데 이게 또 약간 느슨했다가 엄격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걸리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걸려요. 아니 나 되게 웃긴 게요. 예전에 그 개콘에서 야이 시베리아 허스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된대. 그게 또 이런 게 있어. 괘씸죄도 있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어쩌다 한 번 했어. 예를 들면 간접 광고가 금지돼 있잖아. 어쩌다 근데 실수로 유튜브 죄송합니다. 나이키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죠. 계속 유튜브 그러면 저거 의도적인 일부러 하는 거다. 여러 가지 감안해 주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종편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종편은 이미 다 사줬어야 돼. 그게 또 같은 심사하시는 분들인데 채널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인데 지상파라는 거는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고 종편은 케이블 매체잖아요. 전파라는 거는 공공재를 우리가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물은 면도 있죠. 물론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종편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골목시장은 종편인가요? 골목시장은 SBS죠. SBS예요? 그러면 골목식당에 고든램지가 나오면 난리 나네? SBS 폭파지. 한 2주 만에 벌점세 15점 받았어요. 아니 그 하루는 그냥 15점 맞는 거야. 그게 그러면 잘못된 의도가 나쁜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벌점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니까 방송 한 번당 이제 심의권을 하면 이제 심의 PD나 아니면 혹은 CP가 해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1점 내지 2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빵점일 수도 있고. 1점 내지 2점. 이빨이 부서져가 털어야지. 지상파는 약간 아직 그 족쇄가 많아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족쇄가 많으니까 조금 지상파 분들은 좀 서러운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먹고 살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든램지는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첫 번째,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벌점이 누적이 되면 방송사가 폭발된다고. 3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3년인지 5년인지. 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벌점이 누적이 되면 심사를 다시 할 때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방송사가 폭발됩니다. 근데 첫 번째 욕설. 기본적으로 욕설은 벌점 부과 대상이죠. 욕설은 뭐 난리 나죠. 예전에 그 라인업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라인업? 이경규 씨랑 그렇죠. 거기서 김구라 씨가 심지어 그건 삐처리까지 했어요. 야 이 이걸 하는데 삐처리를 하고 자막으로 이제 강아지 모양을 넣는데 강아지 모양을 넣는데 그거는 의도적이다. 이 정도 욕했으면 그냥 잘랐어야지. 근데 벌점 부과? 벌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퍽퍽퍽퍽퍽퍽 하는 거든요. 일단 버즈부가 대상이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방송사는 품위 이 규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이 와서 아니 여기 지금 호박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호박 좀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고든 램지가 일로 갖고 와봐 호박을 썰어가지고 똥구녕에 쳐박아 줄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님을 굉장히 뭐 비하는 이렇게 행동들을 좀 했었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기가 없어지죠. 대체 PD 제정신이냐 저런 걸 내보내다니 뭐 이런 이제 거의 라고 달리면서 이제 그 PD는 CP님한테 불려가고 뭐 사장님한테 불려가고 해서 국민 정서가 여기서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되게 엄격하다고 느껴 저는 청취자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외국의 개그 프로그램 볼 때 이제 시청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서가 얼마나 오늘 우리가 재밌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디 한번 느껴봐. 내가 정말 그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요. 진짜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개콘이 네. 모든 걸 다 바꿔라는 어떤 그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네. 밴드도 없애고 네. 코너도 다 바꾸고 막 정말 막 모든 걸 리뉴얼한다고 하고 딱 내보냈거든요. 네. 유튜브에 유튜버들 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새로 개편된 개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얘기야? 새로 오픈된 개콘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나라 청취자는 되게 엄격해요. 야, 근데 고든 램지가 이제 한국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 백종원 씨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이리티 텔레비전에서 네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네. 그 느낌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푹 찌르면 하지 마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순해, 굉장히 착해. 우리가 이렇게 장난을 쳐도 받아줘. 이런 듯한 이미지를 그렇죠. 시청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죠. 황교익 씨가 사실 말과 글이 굉장히 다르신데 네. 황교익 씨는 그 글을 보는 사람들하고 되게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나? 난 떡볶이 맛있다고 했는데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나 진짜 떡볶이는 그랬던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강제로 맛있다고 주입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서 맛있다는 건 맛있는 게 아니라 네가 세뇌당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칼날을 품게 되는 거죠. 이씨 얼마나 잘났나 보자. 칼날을 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백종원 씨는 마리텔에서 설탕 먹어요. 우리가 설탕 못 들어가면 맛있는 거 모르나? 근데 설탕 먹으면 살찌니까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왠지 죄책감이 보이는데 죄책감을 덮어주는 거 괜찮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한때 이른바 우리나라 힐링을 했던 힐링이 한때 아프리카 청춘이다 같은 뭐 그런 류에 왜냐하면 현대사라는 게 너무 죄책감을 자극해. 나도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냐? 근데 그거를 백종원 씨는 싹 덮어줬다는 거죠. 백종원 씨 같은 경우 가장 이미지 체인지가 진짜 대단하게 된 게 처음에 백종원 씨가 이제 소유진 씨랑 결혼할 때만 해도 소유진 아깝다, 소유진 어떻게 뭐 별많은 게 다 있었어. 돈에 관련된 얘기도 많았어요. 지금은 뭐 되게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영리했던 게 고든 램지를 벤치마킹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든 램지를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현지화에 성공했다.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아요. 첫 번째 셰프로서 성공, 두 번째 방송인으로서 성공, 세 번째 메시아로서 성공. 그러니까 멘토라고 그러는데 저는 멘토보다는 메시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도탄에 빠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거잖아요, 딱. 근데 고든 램지는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탕을 쓰는 저 쓰레기들은 꺼져라. 이런. 그러니까 3번에서 바뀌는 거죠. 3번에서 현지화하면 1번, 2번은 똑같아요. 근데 1번도 사실은 좀 다른 게 고든 램지는 오너로서 성공했다보다 셰프로서 성공한 건데 백종원 씨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업가죠. 본인도 사업가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하게 이렇게 현지화를 하는데 성공하셨다. 만약에 벤치마킹을 한 거고 벤치마킹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개발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칠 것 같다고 너무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어저께 제일 빡쳤던 장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욕이라도 해주지. 백종원 아저씨 저러다가 병 걸리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고든 램지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안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은 그쪽이 빌런 역할을 맡고 있고 여기가 말하자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게 바뀌죠. 옛날에는 그러면 백종원 씨가 빌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조져. 그러면 막 정말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백종원 씨가 너무 빡쳤을 때 최고로 빡쳤을 때 골목식당에서 고든 램지가 됐으면 팍팍팍팍 나오는 이 상황에 백종원 씨는 마음이 다치기 더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니 무슨 변명 같아야 내가 변명을 들어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카스 광고에 나온 고든 램지하고 네. 떡볶이 광고에 나온 황교익을 비교해 봅시다. 네. 황교익은 무슨 세상에 죽일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떡볶이는 나빠, 떡볶이는 맛없어, 떡볶이는 좋은 음식이 아니야라고 하고 떡볶이를 팔았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하고 쭉 찾아보니까 떡볶이 러닝게런도 전부 다 기부하시던데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내 죄책감을 건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자 유승준이 기부했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네 기부 바란데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아니 근데 캐릭터가 어떤 애가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캐릭터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굉장히 심하다. 아니 캐릭터의 프레임 씌우는 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나라는 자기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왜냐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거는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억압 구조랑 관련있다고 생각해요. 야 너 취직 언제 하니? 애는 언제 하니? 대학 언제 가니? 끊임없이 위로부터 억압이 주어지니까 이 자기에게 억압을 하는 내가 왜 여기서까지 억압을 받아야 내가 되는 거예요. 억압 사회. 오지랖, 관심 이런 거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맞아. 우리나라는 좀 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을 필요가 있다. 이게 요새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예를 들면 뭐 성 관련 문제든지 아니면 갑질 관련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요새 갑자기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새 갑자기 터져나오는 거지. 그만큼 그렇지. 좋아진 거죠. 원래는 계속 똑같았는데 터져 나오는 거. 예전엔 얘기를 못한 거야. 겁나서. 근데 좋아진 거죠. 근데 고준 램지면 그러면 엄청 많이 터져 나왔겠는데. 난리 나죠. 근데 갑이잖아. 또, 아니 근데 주방이라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네. 주방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 칼과 불을 씁니다. 네, 졸라 위험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좀만 느슨하게 했다가 수많은 사람 게다가 또 하나 2차 피해가 뭐가 있냐면 재료 관리 좀 소홀히해요. 식당 손님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내재된 사실은 우리가 주방 이러면 낭만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엄격하고 너무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는 그렇게 하는 곳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고든램처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백종원 씨는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가잖아요. 프랜차이즈 주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도 주방에서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고든 램지는 자기의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백종원 씨는 자기의 어떤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이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도 있다. 확실히 좀 다른 많은 면들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교차점이 되는 면들도 분명히 네,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롤모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든 램지가 한국에서 데뷔를 하면 100% 망한다라고. 100% 망한다. 하지만 백종원은 백종원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 같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욕하는 거 듣던 사람들이 네. 아휴 왜 그래 이거 무슨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제자들이 막 헬스키치 같은 네. 제자들 와서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이러면 막 그런 면은 외국 사람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아 있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원래 매운 거 먹은 다음에 밍밍한 거 먹으면 뭐 순한 맛이. 먹은 건지 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백종원 씨가 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고든 램지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하지만 카스를 마신 건 늘 비웃음에. 근데 한국 카스는 진짜로 맛있다라고 그 뒤에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아 그게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맥주의 특징이 뭡니까? 시원하고 청량감이 좋죠. 시원한 거는 이 낮춰야 되는 거 맛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야 맛이 먹을만한 거야. 미지근한 맥주는 왜 먹을만하지 않냐면 그게 향과 풍미와 맛과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목넘이 아니 맥주를 맛을 먹는 게 아니고 목넘이 이거를 먹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닝닝하다 보니까 특징이 아무 요리랑 먹어도 잘 어울려. 그러니까요. 반주로 먹기에 좋은 그렇죠.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외국 맥주는 반주로 먹기에 적합하지 않고 맥주를 따로 먹는데 그렇죠. 적합한 맥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풍미가 적다는 것이 이제 고든 램지는 어차피 요리랑 같이 먹는 사람이니까 오 좋네. 오 이거 잘 맞는데? 물 대신 마시면 약간 그 입가심으로 먹는 거죠. 뭐, 맞는 거야 사실은. 뭐 먹는 방법에 따라서. 별 맛은 없죠. 카스 광고 들어오면 난 해야지. 뭐 저도 저 프로그램에 카스 광고 넣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어찌됐든 고든 램지와 백종원의 운명이 뒤바뀌어서 백종원이 미국에서 고든 램지가 한국에서 데뷔했다면 성공 확률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두 분 다 그냥 본인의 국가에서 데뷔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든 램지 같이 커스 먹어요.